이름이 뭐였지? 갤럭시 탭 S10 울트라. 어? 갤럭시 10 S9 S10 뭐? 아니 갤럭시 탭 S10 울트라. 갤럭시 탭 S10 울트라.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알려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가 삼성에서 발표한 갤럭시 탭 시리즈 중 가장 조용하게 발표를 한 제품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괘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플래그십 제품에 최고의 CPU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들어간 CPU는 디멘시티의 9300 플러스 CPU입니다. 근데 갤럭시 탭 S10이 출시되고 5일 만에 디멘시티의 9400 CPU가 발표됐습니다. 원가절감 노래를 불러대더니 플래그십 태블릿에 이런 똥같은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쓰던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을 처분할 때가 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플래티넘 실버 색상을 선택했고요. 전작과 디자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카메라 링 부분에 포인트 색상이 들어가게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촌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패널에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가게 됐는데 왼쪽이 필름을 붙이지 않은 생탭 상태이고 오른쪽이 저반사 필름을 부착한 상태입니다.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더라도 반사율이 엄청 낮진 않기 때문에 빛 반사가 신경 쓰인다면 저반사 필름을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게입니다. 이전 세대 갤럭시 탭 S9 울트라 모델과 가로 세로 길이는 완전히 똑같고 두께는 0.1mm 얇아지고 무게는 20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20g이라는 무게가 정말 작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매장에 가서 들어보면은 조금 체감이 될 정도로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울트라는 14.6인치의 태블릿입니다. 보통의 노트북 화면 사이즈랑 비슷한 인치이고요. 비교 중인 태블릿은 12.4인치의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 모델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모델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는 화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치수로는 갤럭시 탭 울트라가 더 크지만 좌우 넓이는 아이패드가 7mm 정도 더 넓습니다. 화면 비율의 차이는 영상을 시청할 때 조금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4:3 비율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생기는 레터박스의 크기가 갤럭시 탭보다 훨씬 큽니다. 대신 필기를 할 때는 한 페이지가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화면에 필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갤럭시 탭 울트라 시리즈는 그냥 화면이 너무 커서 가로 화면으로 눕혀놓고 두 쪽 보기를 해도 큰 불편함이 없이 필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기는 S펜을 사용하는 갤럭시 탭 시리즈답게 상당히 부드럽게 할 수 있었고요. 화면 주사율도 높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필기가 가능합니다. 갤럭시 탭에는 플렉스리나 노트 쉘프 그리고 굿노트까지 도입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짜로 제공되고 동기화까지 지원되는 삼성 노트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PDF 파일 로딩 속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400페이지 정도의 OCR 작업이 된 PDF 파일을 빠르게 넘기면서 얼마나 빠르게 로딩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스크롤을 멈춘 시점부터 글자가 뜨기까지의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비교군은 아이패드 프로 M4 버전입니다. 삼성 노트와 굿노트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아이패드가 아무래도 PDF 파일 로딩 속도가 훨씬 빠르네요. 두 번째는 갤럭시 탭 S7 팬 에디션입니다. 하드웨어 스펙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로딩 속도 차이도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태스킹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강 보면서 필기할 수 있는 태블릿을 찾으시나요? 그러면 갤럭시 탭이 정말 최고입니다. 아이패드 멀티태스킹은 정말 답답한 밖에 없는 기능인데 갤럭시 탭의 멀티태스킹 기능은 훨씬 뛰어납니다. 상하 혹은 좌우로 화면을 분할할 수도 있고
최대 3개까지 화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된 화면은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된 화면의 사이즈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멀티태스킹 성능으로는 깔 데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뛰어난 멀티태스킹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덱스 모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플들을 실행하면 전체 화면으로 실행되잖아요. 근데 덱스 모드에서 어플을 실행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창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창 모드로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처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최대화를 하거나 최소화를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투명도를 조정하거나 상단 고정을 시키는 등의 기능도 다 지원을 합니다. 갤럭시 탭은 루마 퓨전 어플도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 편집에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에 활용한 영상은 4K 60프레임의 고용량의 영상인데 아주 매끈하게 끊김없이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 렌더링 속도도 생각보다 훨씬 빨랐는데 이 정도면 4K 영상 편집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접속도 아주 잘 됩니다. 집에 있는 윈도우 PC에 갤럭시 탭으로 원격 접속해서 코딩을 하는 경우 끊김없이 부드럽게 코딩이 가능했고요. 설정만 좀 건드리면 게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글 문서 편집이나 PPT 작업, 엑셀 작업이나 은행 업무들도 원격 접속을 통해서 편하게 태블릿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버벅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캔버스를 이동하거나 축소 확대할 때 버벅임이 느껴져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배터리가 정말 놀라울 만큼 오래 가고요. 리뷰 영상을 찍는다고 제가 1시간 가까이 온갖 작업을 다 돌려봤는데 신기할 만큼 발열이 없었습니다. 특히 갤럭시 탭은 전통적으로 포고핀 부분이 쉽게 뜨거워지는데 얘는 그냥 조금 미지근한 정도? 밖에 발열이 안 생기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성능은 충분히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키보드 북커버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화이트 색상 키보드 북커버가 나왔는데 얘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태블릿에 붙여놓으면 그램 노트북 같이 생겨서 처음에 디지털 플라자에 전시된 갤럭시 탭을 보고 노트북으로 착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원격 접속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키보드 북커버까지 구매를 했는데 이게 만듦새라던가 사용성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데 이게 딱 붙이면서 좀 쎄한 기분이 들었던 게 너무 무겁습니다. 키보드 북커버 무게가 한 400g 정도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 무게가 700g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1kg이 훌쩍 넘습니다. 콘센트 사용이 자유롭고 S펜을 사용할 일이 없다면은 그냥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 키보드 북커버를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데 뒤쪽에 프리스탑 킥스탠드입니다. 각도 조절이 상당히 자유롭고 어느 정도 무게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를 하기에 최적의 각도로 기울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건감도 일반 노트북 키보드 두드리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트랙패드도 그냥 싸구려 노트북 트랙패드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트랙패드 사용성은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태블릿에 키보드를 붙여놓으니까 노트를 한다거나 웹 브라우징을 할 때 훨씬 사용성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갤럭시 탭 S9 울트라를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CPU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필기나 원격 접속, 영상 편집 등에서는 성능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발열이나 배터리 용량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커다란 화면은 대체할 수 있는 태블릿이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갤럭시 탭 울트라가 진짜 잘 만들어진 태블릿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아쉬웠던 게
왜 굳이 지금 시점에 디멘시티 9300 플러스를 넣어서 안 먹어도 될 욕을 사서 먹는 건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갤럭시 탭 S9 시리즈랑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갤럭시 탭 S9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10으로 넘어올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이전 세대 태블릿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넘어오시면은 만족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면서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